쓰레기 대폭발이라는 아예 챕터가 있어요. 과거에 늘어난 인구의 그 배수보다 늘어난 쓰레기의 양이 훨씬 많다, 이런 내용으로 쓰레기 대폭발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골 쓰레기, 도시 쓰레기라고 해가지고 시골 사람들보다 도시 사람들이 쓰레기를 2배가량 더 버린다, 이런 얘기들이랑, 제가 여기서 특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 불법 처리 산업이었거든요. 쓰레기를 줄이려고 벌금을 매긴다든지 제재를 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피하려고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저도 읽었는데 이제 그 탄광을 초등학교랑 마을 근처에 지어서 탄광 옆에 쓰레기 처리장을 지어서 그 처리장에 쌓인 쓰레기가 초등학교 쪽으로 밀려오는 바람에 114명의 초등학생들이 죽었대요. 인재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도 그렇고 우리가 당장 봐도 쓰레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배달 음식 한번 시키면 진짜 플라스틱 그릇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요새 더 심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의식적으로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 나눈 얘기 중에서 그 슈퍼빈이라고 예지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프론 재활용 쓰레기 AI 기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으면 한 캔당 5원씩.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돈을 버는 경제 시스템도 알려줄 수 있고, 또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다시 순환할 수 있는 슈퍼빈. 저는 2,000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쏠쏠하게 나오면 약간 그 재미도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장지 같은 거는 사실 작게 만들면 덜 나오는 쓰레기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기업 차원에서 좀, 그리고 페트병 비닐 같은 거를 뜯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가끔 보면 막 안 뜯어져가지고 결국 재활용을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상황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포장재 이런 거에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제가 이번에 SD카드 256기가를 샀는데, 근데 256기가도 요만하거든요. 진짜 요만한데 포장은 이만해요. 종이랑 비닐에 쌓여서 오거든요. 물품보다 좀 쓰레기가 크니까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이렇게까지 포장을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과자 같은 것도 질수칩이라고 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봉지 이만한 거 뜯으면 과자 이만큼 들어있고. 괜히 개별 포장하고 그 안에 또 종이 상자 막 만들어서 넣고 이런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얘기해보고 싶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그 쓰레기에 피해보는 사람 따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진국에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을 하면은 돈을 받고 쓰레기를 같이 처리를 해주는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쓰레기를 팔고 막 받고,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서는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근데 또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배출을 했으니까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결국 지구가 망가지면은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건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전 세계적으로 좀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환경 문제를 나는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타자화하는 경향이 좀 센 것 같아요. 눈앞에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저는 모 분의 추천으로 실리콘 빨대를 샀거든요.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빨대 쓰는 거 진짜 좋아해요. 우유 먹을 때도 그냥 마시면 되는 걸 꼭 빨대 쓴다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근데 실리콘 빨대를 사서 써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 두꺼운 거에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닦는 것도 그렇게 귀찮지도 않았고, 또 말려서 바로 쓸 수 있고 이러니까 작은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박스가 그냥 플라스틱에서 종이 빨대로 바꿨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했을 때 나무젓가락 맛도 나고 박스 씹는 것 같고 이래서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까 실리콘 빨대도 엄청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이 빨대도 그냥 쓰레기래요. 왜냐면 음식물이 다시 묻으니까. 에서는 좋은 일로 종이 빨대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일반 쓰레기가 된다는.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겠는데 종이 빨대 쓰면 계속 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대를 더 여러 개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요거트나 스무디나 이런 거 먹으면 꼭 빨대가 아이고. 그래서 쓰레기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스타벅스에서 이걸 시도한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장 내에서 요즘은 플라스틱 컵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불편하게 왜 이러냐 뭐 다 했는데 지금은 또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 사용하고 실제로 되게 많이 플라스틱 컵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익숙해지면 괜찮은 불편함들 이런 거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늘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중금속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눈길이 많이 갔거든요. 금이나 은같이 채취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뽑아낸대요. 그 전자쓰레기에서.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바로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해를 할 때도 로봇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적으로 분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땅에 묻히거나 그대로 소각되거나 하는데 이제 그때 유해 물질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들은 그냥 핸드폰을 쓰고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노출될 일이 적은데 중고, 고장난 핸드폰 또는 오래된 핸드폰 그런 것을 수입해서 쓰는 사람들은 좀 더 그 유해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게 또 국가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한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스마트폰이 더 우리 건강에 좋고 오래될수록 그런 중금속들이 저희한테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게 선진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새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 썼던 구형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게 점점 악화되는.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금속에 닿는 그런 영향 말고도 그 토양 자체 유해 물질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먹을거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 방사능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굉장히 경계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전자쓰레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영향받은 먹거리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아직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전자쓰레기로 오염된 국가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 오염이 재활용 산업이 없는 도시에 비해서 최소 21배에서 최대 481배라고 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런 핸드폰을 쓰고 버려서 오염에 노출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참 쉬워 보이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이죠. 맞아요. 이제 오래 고장 안 날 때까지 쓰는 이런 문화도 자리를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 나와 있거든요. 제조사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조기 사망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귀엽게 나와 있어요. 의도적으로 수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 가면 제품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럼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이래서 많이 바꾸잖아요. 그쵸. 배터리 교체도 어렵게 만들고 분리할 수 없도록. 요새는 이제 분리형 배터리가 사라졌죠? 제가 봤거든요. 그 지식인에 미래에 기술이 나온다면 분리형 배터리가 나올 수 있겠죠? 라고 초등학생을 수정되는 질문자가 남긴 걸 봤는데 예전에는 분리형 배터리를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바로 갈아 끼면 이제 바로 쓸 수 있고 근데 요새는 일체형으로만 나오니까 일체형은 이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소비자와 환경에게는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항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창출시켜야 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환경을 좀 생각하고 더 시간이나 비용을 들여서 그 생산 방법을 바꿔나가는 기업들한테 뭔가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바뀌어 나가면 좀 아무래도 제도가 뒷받침되면 조금 더 풍토가 장착하기 쉬운 면이 있죠. 법이나 제도가 이끌어 가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생활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선구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멋진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영상인가요? 그 바다거북 코에 빨대가 꽂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빼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바다거북 코에서 빨대를 뺄 때 되게 피도 많이 나오고 바다거북이 되게 괴로워해요. 사실 저도 빨대를 생각 없이 썼었거든요. 폐구유 같은 거 마실 때도 괜히 빨대 꽂아서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이렇게 딱 보니까 의식적으로 안 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직접 뭔가
딱 와닿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페트병 밑에 둘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얘도 새 목이나 물고기 목 같은데 걸리면 또 그런 사진들도 보고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아까 빨대 쓰는 거 좀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빨대만 쓰려고 하면 자꾸 옆에서 바다거북 콧구멍, 바다거북 콧구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들으면 진짜 쓸 때마다 바다거북 콧구멍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빨대를 못 쓰게 되거든요. 제가 빨대를 덜 쓰는데 일조했습니다. 훌륭하시군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바다거북 콧구멍. 약간 챌린지 이름 같아요. 바다거북 콧구멍 챌린지. 근데 빨대 지금 알았어요. 플라스틱 재활용 안 된다고. 난 종이 빨대만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런 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애기들이 빨대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이런 책 보면은 그래도 애기들도 빨대가 재활용도 안 되고 동물들한테도 이렇게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 책의 장점이 동화책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그 무생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쪽이잖아요. 이제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애들이 나한테 뽀뽀를 해줘가지고 쪽인데 나는 한 아이에게 버려졌어. 어린이들은 이제 자기가 쓴 빨대를 생각하면서 내 빨대도 이렇게 속상해했을까? 불쌍한 쪽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린이를 일상 속의 이야기로 끌어들이면서 조금씩 장소의 변화를 주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브이로그 찍으면서 이 책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교과서 같은 거 먼저 막 둘러보고 이랬어요. 초중고 교과서 보면서 뭐 어떻게 환경 문제가 나오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별 기대 없이 유아 그쪽에 간 건데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딱 봤는데 교과서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빨대를 강조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리고 빨대가 조각조각 난 걸 약간 저는 좀 피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선을 끌고 메시지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는 잘 고안된 동화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교육적인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장 도서 막 이렇게 저는 딱 환경 해갖고 햄버거 커넥션 다들 아시죠? 햄버거 커넥션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소를 키우려면 어차피 대량으로 소가 초원에 있는 풀을 먹어야 되고 그 소로 인해서 나오는 패티 양은 한정적이지만 굉장히 죽어가는 소의 수는 많거든요. 그럼 또 그 풀을 자라기 위해서 또 방목을 해야 되고 불을 질러야 되고 이게 또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지구 온난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콩으로도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과학 기술이 발달되었잖아요. 우리 수요일에 막 급식 다 먹는 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캠페인처럼 이렇게 날을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교육용 저는 교육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동물만 여기 발에 족쇄를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준 것처럼 좀 그림도 되게 다 상징적인 그림도 상징적이면서도 완전 비유적이지 않고 그냥 사실적으로도 묘사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동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걸 발판으로 삼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되게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먹방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되게 막 고기 쌓아놓고 먹고 아니면 광고 같은 거 막 티느님 이런 식으로 되게 육류 소비를 지향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매체에서 너무 이렇게 육류에 대한 소비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고기를 막 쌓아놓고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서 이제 미디어에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래야 하지 않나. 약간 소비자 스스로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매력적인 미디어를 노출시키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도록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광고를 걸러보고 또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멘트도 되게 유명하게 퍼졌잖아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카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자신에게 꼭 필요한 소비인지 한 번 더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행에만 편승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거고 이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계속 의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윤리적인 소비라고 해가지고 아예 요즘에는 단원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아이들이 자신의 소비 활동을 되돌아보는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도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단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렇게 외울 것도 없고 근데 시험 칠 때는 뭐 당연한 걸 왜 공부해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실천을 안 하는 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어떤 교육이든 뭐 환경교육, 뭐 성교육 이런 거, 뭐 학교폭력 교육 이런 것도 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체험 위주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그 영상 같은 것도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물쇼 얘기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악어쇼랑 뭐 이제 뭐 코끼리 타기 뭐 이런 쇼들 있잖아요. 이번에 돌고래 한 마리가 그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가 죽었는데 그 돌고래가 죽기 전에 벽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건데 그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곳도 많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그걸 이제 보호한다는 명분이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동물쇼 훈련 보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원숭이 외발 자전거 타게 시키고 코끼리 이렇게 그림 그리게 하고 단순히 인간이 동물을 웃음거리로 유흥거리로 소비할 수 있냐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도 해줘. 바다 거북 콧구멍